8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기 개입 방법은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첼에 의해 개발된 구조적 프로토콜이다. 외상사건 후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는 개인을 식별해내며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상사건 발생 후 수일 내에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단일 회기로 실시되며 외상사건에 대한 경험을 자세히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이 문제는 미첼에 의해 개발된 위기개입 방법에 대해 묻고 있죠. 설명을 보면 구조적 프로토콜에 의해 진행됩니다. 외상 사건 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외상 사건 발생 후 수일 내에 단일 회기로 진행되며 경험을 자세히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 설명에 가장 잘 맞는 위기 개입 방법은 그렇죠. 위기 상황 스트레스 디브리핑입니다. CISD죠. CISD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미첼이 개발한 구조적 방법이죠. 외상 사건 직후에 단기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감정을 표현하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위기 상황 스트레스 디브리핑입니다. 87번 다음의 질문들에 모두 해당하는 외상 후 증상은 주어진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체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음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운 적이 있습니까? 마치 꿈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신체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 적, 자신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느끼고 당황한 적,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느낀 적, 이러한 증상은 그렇죠. 해리죠. 해리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현실감 상실, 자기 자신과의 분리감 또는 비현실감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해리입니다. 해리 외의 침투적 사고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죠. 외상 경험과 관련된 생각이나 이미지가 원치 않는데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주로 강박적인 생각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플래시백은요, 외상 사건이 마치 현재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을 말합니다. PTSD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외상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당시의 공포와 불안을 재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외상 후 악몽은요. 외상 경험 이후 그와 관련된 내용을 꿈에서 반복적으로 꾸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망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을 말하죠. 정신분열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증상이죠. 따라서 87번의 답은 해리입니다. 88번 위기의 일반적 원칙과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어진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위기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위험과 기회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위기는요 개인에게 위험과 동시에 성장 또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만병통치약이나 빠른 해결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위기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병통치약이나 빠른 해결책으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번, 위기개입 전문가의 삶의 경험은 위기개입 효과성과 관련이 없다. 틀렸죠. 관련이 있죠. 위기 개입 전문가의 삶의 경험은요, 종종 위기 개입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경험은 공감 능력과 상황 이해를 높여 위기 개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아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위기는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위기는요 개인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위기를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맞습니다. 위기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인식하는지는요, 개인의 성격, 과거 경험, 현재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위기개입 전문가의 삶의 경험은 위기개입 효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8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은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음식 섭취와 양질의 영양소가 결핍된 음식 섭취,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세면과 목욕을 하지 않아 불결, 비위생적이며 위험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내버려진 상태. 이 설명은 그렇죠. 신체적 방임입니다. 신체적 방임은요. 위에 설명한 것처럼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신체적 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던가 옷, 주거, 위생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죠. 따라서 89번에 제시된 설명은요. 신체적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2번입니다. 90번 DSM-5에 분류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진단 기준은 그렇죠. 첫 번째 침투 증상이죠. 외상 사건의 반복적인 기억, 고통스러운 꿈, 플래시백입니다. 그 다음 회피 증상, 외상과 관련된 기억이나 단서를 회피하는 거죠. 세 번째 해리 증상이죠. 자신의 주변이나 자신에 대한 변형적인 인식, 외상 사건의 일부 기억 상실이죠. 그 다음 부정적 기분과 각성 증상입니다. 수면장애, 짜증, 과잉경계, 집중곤란, 과장된 논란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믿음,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장된 부정적 신념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기간이죠.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바라보면 그렇죠. 디귿은 우선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 외상성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한다. 옳습니다. 니은 외상성 사건 후에 외상성 사건과 관련되는 악몽을 반복적으로 꾼다. 맞습니다. 디귿은 왜 아니냐면 15일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이죠.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거니까요. 리을 외상성 사건 후에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장된 부정적인 믿음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죠.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외상성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한다. 외상성 사건 후에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반복적으로 꾼다. 외상성 사건 후에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장된 부정적인 믿음이 나타난다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